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급수라는 내용인데 개념이 어떤 급수의 개념인지 어떤 것이냐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이 A1, A2, A3 이렇게 항들이 n항까지 펼쳐졌을 때 이때 이 n항이 이 n을 무한히 키웠을 때 이 수열은 누구를 향해 다가가는지를 구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급수라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좀 얘네들을 갖다가 더해 나가서 여기까지 쭉 n항까지 더하고 그 뒤로도 쭉 더해 나갔을 때 그 더한 것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래서 그 유일한 값을 향해 다가가게 되는지 또는 아니면은 그것이 발산하게 되는지 무한히 커지게 되는지 또는 무한히 작아지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급수라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무한히 키우는 상황이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얘기를 해보면 일반항이죠. 일반항까지의 여기까지의 합은 우리가 sn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 sn을 리미트, 이 수열의 합의 극한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n을 무한히 키워나가는, 즉 무한히 더해나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n항까지 합 sn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의 k 이렇게 쓰기로 수열 파트에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시그마로 저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겠고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는 ak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요 기호를 축약을 해서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축약을 해서 합쳐서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히 더해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이때의 an 즉 an이라는 수열을 1항부터 시작해서 무한히 더해 나가겠다 무한한 합을 의미하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여기에 대한 테마도 뭐가 되냐면 수렴이나 또는 유일한 값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이 커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0.1 공비가 0.1인 수열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수열이 이렇게 쭉 있었을 때 얘네를 더해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얘는 1.111 이렇게 계속 더해져 나가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합은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1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따라 얘는 9분의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다. 즉 더해 나가는 것이 무작정 커지거나 무작정 작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리 무한히 더해 나가도 어차피 얘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수렴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다. 즉 한 값을 향해서 유일한 값을 향해서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2, 4, 8, 16 공비가 2로 잡혀있는 이런 수열을 갖다가 무한히 더해 나가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얘는 계속 더해 나가면은 아마 무한히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산한다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지. 역시나 발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수렴할 때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가 되는지 얘를 구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이다. 즉 발산 테마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언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얘기였냐면 수열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그때의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n분의 bn 이렇게 잡혀있는 어떠한 수열의 극한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럼 결국은 얘가 알파가 되었어요 라는 얘기는 어떤 수열이 있고 그것에 대한 극한을 봤고요. 그게 수렴을 한 상황입니다. 즉
AN분의 BN이 수렴을 했어요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지. 즉 분수함수가 수렴했다. 다시 초에서 진행을 했었던 그런 얘기를 해본다면 x가 무한히 커져 나갈 때 fx 분의 gx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알파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읽었냐면 분수함수가 수렴했어요 라고 읽어줬던 거죠. 분수함수가 수렴할 때 라고 읽는 거예요. 알파라는 값을 보자라는 그 디테일을 보는 것은 나중 일이고 fx, gx라고 하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보는 것은 나중 일이고 어쨌든 분수 형태의 함수가 뭐 했다라고 읽는 거냐면 수렴했다 라고 이렇게 읽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 수열의 극한에서도 역시나 똑같이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뭐 위아래가 동차식이면 개수비의 수렴을 했고 뭐 분모 차수가 더 크면 0의 수렴을 하고 분자 차수가 더 크면 무한히 커져나가는 일을 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같은 언어가 되겠는데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커져나갈 때의 an 얘가 예를 들어서 알파가 되었어요 라는 얘기는 an이라는 수열 즉 어떤 수열이 수렴했다는 얘기죠. 즉 급수가 수렴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읽어줄 때 뭐라고 읽어주냐면 무한급수가 수렴했어요 라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급수가 어떠한 무한급수가 수렴했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겠음 이런 얘기죠. 즉 형태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봤을 때 n이 1부터 무한히 커져나갈 때 an-n 플러스 1분의 n-1 얘가 4가 된 상황이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커져나갈 때 뭐 an 마이너스 bn 이것이 3이 된 상황이나 어차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커져나갈 때 뭐 an 마이너스 bn 분의 an 플러스 bn이 7이 된 상황이나 이거에 대한 언어 자체가 무한급수가 수렴했다라고 읽는 것이지 그 디테일 4, 3, 7을 보는 것이 아니라 an-n 플러스 1분의 n-1이라는 그 안에 있는 일반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an-bn을 보는 게 아니라 an-bn분의 an 플러스 bn이라는 일반항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급수가 일단은 수렴했다라고 읽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얘기인데 무한급수가 수렴했을 경우에 그 수열에 대한 그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입니다. 그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은 0에 수렴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즉 무한급수가 수렴할 때 그것에 대한 그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그 수열의 극한은 0에 수렴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의 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 극한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알파에 수렴을 했다 라고 하고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나갈 때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무한히 키웠을 때도 역시나 알파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거는 향하는 목표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납득이 안 될 때는 이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쭉 더해 나갔을 때 얘를 갖다가 하나 덜 더하나 하나 더 더하나 어차피 향해 가는 값은 얘는 어차피 9분의 10이었던 거거든. 아까 구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걸 생각을 하시면 좀 납득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이 가는 목표나 n번째 항까지의 합이 가는 목표나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둘 다 알파를 향해 가게 됐다면 그러면 이때 우리는 an을 구하려면 sn-1을 하면 되고 얘에 대한 극한을 보겠음. 이렇게 한다면 얘는 0에 수렴할 것이고요. sn-1을 갖다가 우리는 an이라고 불러주기로 한 거고 따라서 이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an이 0으로 갔습니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어진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한급수가 수렴할 때 그것에 대한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들을 푸는 것들이 있으니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연습 문제 2-1번인데 얘는
어떤 얘기였냐면 얘가 자 지금 이 얘기죠. 급수가 무한급수가 수렴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너에 대한 극한은 0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은 0으로 가요.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이때 n을 무한히 키우게 되면 요거는 다항식이죠. 위아래 동차식입니다. 분수함수, 분수식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개수비에 수렴하니까 1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an이 얼마에 수렴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둘이 빼서 얼마가 나왔냐면 0이 나왔다. 이 얘기가 되니까 그 an이 수렴하는 값은 1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라고 해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의 an은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음.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죠. 이항분리라는 거 그리고 부분분수라는 거 요것에 대해서 수열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다시 복습이죠. AB분의 1 수원에 있는 수열 파트 복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작성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BC 자 여기는 K라고 줄게요. 여기가 K가 됩니다. 그 다음에 ABC분의 K다 라고 하면 C-A분의 K에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부분분수를 처리하는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되겠고 이항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여기에서 둘의 차가 형성이 되어 있고 둘이 빼기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 둘이 이웃한 둘일 때 이웃한 둘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얘를 앞에다가 집어넣고 포지션 앞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뒤에다 집어넣죠.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 빼기 K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말이 안 되는구나. 뭐가 있을까? K제곱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 둘이 K와 K 플러스 1의 관계가 이웃한 둘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1을 앞에 거에 넣고 얘를 뒤에 거에 넣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방금 앞뒤 포지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만약에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역시나 이웃한 둘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1을 앞에 거에 집어넣고 앞에 건 무조건 K입니다. K 플러스 1보다는 K가 앞이니까 이제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따라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 되어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항분리의 과정이었고 이항분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웃한 둘이 아니라면 어거지로 내가 이웃한 둘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로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 관찰되는 부분은 요거죠. 차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때 얘네 둘의 관계가 이웃한 둘이 아니에요. K의 이웃은 K 플러스 1이 K의 이웃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이웃한 둘을 만들기 그럼 한 번 뺐으니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웃한 둘의 차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의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1은 앞에 거에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n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져서 얘는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2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 2학년 과정에서 했던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복습 내용하고 뭐 개념 내용이었고요.
기본 문제 2-1번이 되겠는데, 자, 시그마 때 하던 것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얘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 자, 유리화를 해주셔야 되겠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여기도 루트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밑에 유리화하면 분모가 1이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항 분리할 수 있죠. 이웃한 두항인지 확인했으면 1을 여기다가 그리고 무한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얘가 원래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무한을 여기다 간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기호를 바꿔보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는 상황에서의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였을 것이고, 이 상황은 k가 여기로 n이 여기로 들어간 상황이어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루트 n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때 n을 무한히 키우면 요 기호가 요 기호랑 같은 기호기 때문에, 아까 기호를 3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게 같은 기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n을 무한히 키우면 얘는 무한히 커지는 발산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연습 문제 2-5번에 1번 보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부분 분수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는 상황에서의 k제곱에 k 플러스 2의 제곱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시그마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얘는 k제곱 곱하기, 자, 그럼 요거 분모분수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얘는 k제곱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작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4k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위에는 k 플러스 1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정리가 되는,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되어지면 4분의 1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지겠고요. 거기에 k제곱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와 얘가 이웃한 두항인지를 관찰했더니 아니더라. 이웃한 두항이 아닐 때는 이웃한 두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을 만들어 주시고 빼기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이웃한 둘이 되었습니다. 얘네 둘도 이웃한 둘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는 상황에서 4분의 1은 밖으로 상수 처리해서 뺄 예정. 이제 1이 앞에 거에 들어가고 n은 뒤에 거에 들어가고 1이 앞에 거에 들어가고 n이 뒤에 거에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식이 정리되기를 4분의 1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어지고요. 플러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고, 이제 리미트 n을 무한히 키우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극한값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5가 되어지니까
얘는 16분의 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연습 문제 2-3번 보시면 n 팩토리얼의 1의 자리 숫자를 an이라고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는 10의 k승 분의 a의 k가 되어집니다. 그럼 요 급수는, 요 수열의 합은 쭉 늘어뜨려서 써주시면 10의 1승분의 A1이 되어지겠고요. 10의 제곱분의 A2가 되어지겠고요. 3 대입하면 10의 3승분의 A3이 되어지겠고요. 4 대입하면 10의 4승분의 A4가 되겠고요. 5 대입하면 10의 5승분의 A5가 되어져서 쭉 가서 얘가 10의 n승분의 A의 n승까지 가는 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N의 뜻이 n 팩토리얼의 1의 자리수 숫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A1은 1 팩토리얼의 1의 자리 숫자가 됩니다. 그럼 1 팩토리얼의 1의 자리 숫자는 당연히 1이 되어지겠죠. A2는 2 팩토리얼의 1의 자리 숫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2 팩토리얼의 1의 자리 숫자는 2가 되어지겠죠. A3은 3 팩토리얼의 1의 자리 숫자고 그건 6이 될 겁니다. A4는 4 팩토리얼의 1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4가 되어지겠죠. A5는 5 팩토리얼의 1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0이 되어집니다. 6은 6 팩토리얼의 1의 자리 숫자니까 0이 되어지고요. 지금부터는 1의 자리가 0이 나왔기 때문에 뭘 곱해도 계속 1의 자리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1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2 더하기 1000분의 6 더하기 10,000분의 4 더하기 100,000분의 0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0.1 더하기 0.02 더하기 0.006 더하기 0.0004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쭉 나갈 겁니다. 그럼 얘는 0.126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0.1264가 되어지는 이러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기본 문제 2-2번인데요. 수열 AN이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AN은 2n 플러스 1 이렇게 작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SN도 바로 작성할 수 있죠. SN은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1번에 리미트 n을 무한히 키울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는 sk니까 sk는 k제곱 플러스 2k 분의 1 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상황. 그럼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에 k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 되고요. 부분분수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k가 1부터 n까지 가는 상황에서의 k 플러스 2 빼기 k니까 2분의 1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겠는데 k와 k 플러스 2는 이웃한 두 항이 아닌 관계로 이웃한 둘을 강제로 만들어줄 예정.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이웃한 둘이 됐고 얘네들이 이웃한 둘이 됐습니다. 그럼 1을 앞에 거에 n을 뒤에 거에 1을 앞에 거에 n을 뒤에 거에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에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이 되어집니다. 이때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볼 수 있어서 4분의 3이 되어진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 SN이 n제곱 곱하기 2의 n승일 때, 자, SN이 n 곱하기 2의 n승일 때 리미트하고 여기에 막 복잡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눈에 자꾸 AN들이 보여. 자, SN이 주어지고 AN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수열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한다고 배웠냐면 이런 짓을 한다라고 배웠다. SN-SN-1이 AN이 된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S의 n-1이 n-1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작성될 수가 있는 일이 되겠고, 이때 얘를 둘이 빼면 Sn 빼기 Sn-1이니까 AN이 되어지겠고요. AN은 n 곱하기 2의 n승 빼기 n-1 곱하기 2의 n-1승이어서 얘는 2의 n-1승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묶어주면 쟤는 몇 n이 되냐면 2n이 되어질 겁니다. 마이너스 n-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2의 n-1에 n 플러스 1이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에 2의 n-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AN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복잡한 저 친구를 한번 봅시다. 저 복잡한 저 친구는 AN분의, 자, n이 무한히 커질 때 AN분의 1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AK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SN인 거죠. 그러니까 쟤는 문제가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분의 S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었고요. AN을 우리가 구해놨고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n 플러스 1에 2의 n-1승 분의 SN은 n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작성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을 무한히 키웠을 때 얘의 극한값이니까 무한분의 무한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때 개수비에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개수비를 맞춰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아니면 여기서 일단은 약분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얘랑 얘랑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해주면 여기에 2가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2n이니까 동차식이죠. 그러니까 개수비 1분의 2에 수렴하니까 2에 수렴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요. 자, 한 번 더 정리.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갈 때의 AN이 알파에 수렴했다 라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의 AN은 0으로 간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이거는 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이 만약에 0이 아닌 값이 된다면 리미트 아니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갈 때의 AN은 발산하는가? 이건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명제의 대우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원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요. 대우 명제가 참이 되어질 겁니다. 얘는 맞고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이 0으로 간다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커질 때의 AN은 알파라는 값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가? 즉 얘가 수렴을 하겠는가? 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건 이 명제의 역이죠. 그래서 이 역명제는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커질 때 루트 n 더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건 아까도 구해봤는데요. 이거 발산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발산을 해요. 하지만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은 분의 1, 얘는 0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얘의 극한값이 0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0인데요. 얘에 대한 급수의 값은 무한히 발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반증이 되어지겠죠. 증거가 되어지겠죠. 얘의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의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뭐 맞는 예시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닌 예시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급수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커질 때 n의 p승 분의 1, 자, 요러한 급수에 대해서, 일반항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급수에 대해서 이때 p가 1보다 크면 쟤는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발산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명제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거 지금 여기서 옛날처럼 이제 문제가 이게 잼민이처럼 값이 얼마야? 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되게 막 저런 식으로 막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이제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많이 요구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나오는 족족 다 암기를 해두시는 편이 좋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겠고요. 급수 중에서 어떤 급수가 있냐면 이름이 있는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대급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교대급수도 역시 참거짓 문항 표현하는 데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어떤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급수냐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급수예요. 언뜻 보기엔 되게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수열의 합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 얘기야. 자, 홀수 번째 한 가지 합을 따지면, 짝수 번째 한 가지 합을 따지면요, A 빼기 B가 돼요. A 빼기 C가 돼요. A 빼기 D가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 남는 그 친구들이 되어지겠죠. 즉 짝수 번째 한 가지 합이니까 얘가 무한히 가더라도 짝수의 대표가 2n이죠. 홀수는 2n-1이고 따라서 S2n은 누가 되어지냐면 A-B가 되기도 A-C가 되기도 A-D가 되어지기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뭐 누가 될지 모르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런 식의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 다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홀수 번째 한 가지만의 합을 따져보면요, 여기까지 합 A입니다. 여기까지 합 A입니다. 여기까지 합도 A가 됩니다. A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누가 되냐면 A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2n번째 짝수 번째 한 가지의 합이 향해 가는 곳과 얘가 향해 가는 값이 둘이 만약에 똑같다면,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라면, 알파로서 같은 상황이라면, 아니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하필이면 그 값이 같은 상황이라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의 SN은 알파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얘가 향하는 곳과 얘가 향하는 곳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A와 A-B가 같아야 될 수도 있고 A와 A-C가 같아야 될 수도 있고 A와 A-D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BCD로 작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일반항, BCD에 대한 일반항이죠. 그것은 0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이 BCD가 싹 다 몇이 될 수밖에 없냐면 0으로 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BCD의 일반항인 얘네들의 일반항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BCD의 일반항이 0이 아니라면 그것은 수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즉 발산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교대급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습문제 2-2번에서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보면 얘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더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여기까지 하면 1이고 여기까지 해도 1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1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n번째 항이 얘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그럼 얘는 뭐 하게 된다? 수렴하게 된다. 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몇을 향해 가냐면 0을 향해 가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의 s의 2n-1, 즉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 계속 1이죠. 그것이 얼마가 되는 상황이냐면 1이 되는 상황이었다 라고 할 수 있고,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의 모습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의 1-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작성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근데 이 값이 얼마여야 되냐면 얘랑 둘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1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가 0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같을 수밖에 없고 1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얘는 0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태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얘네 둘이 같으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와 얘가 어떻다면 둘이 같은 상황이라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sn은 똑같이 1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게 여기죠. 얘네 둘이 하필 똑같다면 얘도 거길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반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항이 몇으로 갔을 때냐면 0으로 갔을 때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의 일반항. 그럼 뒷부분에 있는 것의 일반항이니까 지금 이 친구들에 대한 얘기죠. 얘가 0으로 간다면, 왜냐하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 구조에서 앞에 거 뒤에 거 요 구조를 띄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에 대한 부분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간다면, 또는 얘를 앞에 거 얘를 뒤에 거라고 했을 때도 얘가 뒤에 거잖아요.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항이 이렇게 0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에 수렴합니다 라고 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되고, 역시나 여기서 지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판단만 하면 된다고,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0에 수렴하는가? 아니죠. 얜 1에 수렴합니다. 즉 0이 아니기 때문에, 얘의 일반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친구의 일반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닐 경우에는 그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번은 발산합니다 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판정하는 것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판정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판정한다라는 것은 푸는 것 이상의, 그러니까 이건 푼다라는 게 아니라 판단이기 때문에 푸는 것 이상의 어떠한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무한 급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내용이 등비급수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급수니까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 대한 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게 무한히 커질 때 어떻게 나가는지, 즉 등비 무한급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 자, 일단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갈 때 A1에 R의 n-1승에 대한 얘기, 요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 나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A1에 R의 n-1승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요게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등비수열의 합. 그래서 그걸 무한히 키우겠다는 얘기고, 그럼 이 등비수열의 합은요, 만약에 A1이 0이라면, 초항이 0이라면 그건 등비수열이 계속 000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초항이 0이 아니라면, 그리고 공비가 1이라면, 그것은 초항이 0이 아니고 공비가 1인 상황이 되면, 그것은 만약에 A1 있었으면 그 다음 항도 A1, 그 다음 항도 A1, 그 다음 항도 A1이 되겠죠. 쭉 똑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A1이 n개 있는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1이 n개를 더했으니까 n개가 있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이때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겠고요. 초항이 0이 아니면서 공비가 1이 아니라면 이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이 있죠. 합공식 1-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공비의 n승,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즉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리미트, 이런 상황에서의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낼 때 1-r분의 A1의 1-r의 n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함, 이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 얘는 누구에 수렴하게 되냐면 1-r분의 A1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졌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즉 우리 등비급수가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즉 등비급수가 수렴하면은 초항이 0이어서 수렴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문제 풀 때 실제로 답을 내는데 쓰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풀 때 항상 고려는 해야 되는 상황,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비가 1인 상황에서 발산은, 자, 발산 테마는 우리가 다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다룰 게 없으므로 배제. 그럼 웬만한 수열이 다 초항이 0이 아니고 공비가 1이 아닌 상황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급수의 값은 여기에 수렴한다는 얘기여서 대부분의 문제풀이는 이걸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99.9999%의 급수 문제는 요걸로써 답을 내는 도구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답을 내는 도구. 다시 한번, 답 내는 도구는 우리 등비수열의 합이, 즉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는 1-공비분의 초항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1-공비분의 초항.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예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있는데
n번째 항이 x의 x-1에 n-1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커질 때 얘가 수렴을 위한 x가 정수 x는 몇 개가 있을까? 이런 얘기야. 정수 x는 몇 개? 뭐뭐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보시면 등비수열이거든요. 왜 등비수열이냐면 지수가 변수인 건 등비수열이에요. 지수가 변수인 게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 얘의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은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초항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초항이 x가 되고요. 공비가 x-1인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공비가 어디에 있어야지 얘가 수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초항은 0이 아니어야만 하겠죠. 그죠? x는 0이 아니란 전제가 깔리겠고요. 그때 공비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공비가 1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겠죠. 맞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저거의 수렴성을 판단할 때는 공비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하고요. 따라서 x는 양변에 1 더해주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수렴 조건. 그러면 정수 x가 1로서 한 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 이 답은 오답이 된다는 얘기지. 다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라는 게 존재해서 x가 0일 때, 초항이 0일 때도 분명히 얘는 0에 수렴을 하게 된단 말이지. x가 0이면, 초항이 0이면 0에 수렴합니다. 초항이 0인 등비수열은 0, 0, 0, 0, 0 돼요. 뭐가 곱해져도 계속 0이니까 0, 0, 0,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이때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따라서 그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어지냐면 2개가 되어져야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0과 1 이렇게. 자, 그래서 요런 식의 얘기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커질 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커져 나갈 때 3분의 1의 n승, 얘는 뭐 하게 되냐면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항이 1 대입하면 초항이죠. 3분의 1이 초항이에요. 즉 초항이 1이 아니고 공비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게 되는 공비가 되어지죠. 그래서 공비가 그 바운더리에 있다라면, 자, 여기서 요 공비, 그러니까 공비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네. 공비라는 것이 만약에 1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에 몇 승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키우면 얘 무한히 커져요. 그러면은 2, 4, 8, 16 이렇게 무한히 커지는 걸 다 더하잖아요. 그럼 졸라 개 커지죠. 그죠? 예.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공비가 만약에 근데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얘네를 계속 더해봤자 똑같아요. 그죠? 더해봤자예요. 얘는 더해봤자 되게 조그만 것들이 계속 더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지. 그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공비의 n승, 여기에 수렴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수렴하게 되겠죠. 다시 만약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저거니까 여기에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1이 아니라면, 근데 자 다시 r이라는 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일 경우에는 1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공비의 n승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요.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히 키우면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수렴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거든. 얘가 0으로 가니까 얘가 1-r분의 a1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수렴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비는 반드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조건이 붙겠죠. 1이 아니면서 공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어떠한 분수 꼬라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진분수. 그죠? 꼴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일단 뭐가 아니냐면 초항이 0이 아닌 거 확인했고요. 지금 이 수열에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를 한다 라는 얘기는 얘 무한히 키우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3분의 2분의 3분의 1이 되어져서 얘는 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수렴값을 구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 문제 2-3번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의 2n승의 30도 이렇게 나와져 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n이 1부터 무한히 가는 상황에서의 예예요. 자, 얘를 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커질 때 사인 30은 2분의 1입니다. 거기에 2n승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커질 때 4분의 1의 n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수렴하게 되냐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1 집어넣은 게 초항이죠. 4분의 1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3분의 1에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시그마 m이 2부터 무한히 커져 나갈 때 3분의 1의 m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 그러면 2 대입한 게 초항이죠. 여기서는 2를 대입한 2 들어간 게 첫 항이니까, 그지? 그래서 초항이 얼마가 된다? 9분의 1이 된다. 그리고 공비가 3분의 1인 수열이다.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에 수렴하게 됩니다. 수렴 조건을 만족을 했으니까. 그래서 3분의 2분의 9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기본 2-6번 보시면은, 자, 다음 급수예요.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3분의 x에 x-2가 공비입니다. 얘가 곱해져서 얘가 됐고 얘가 곱해져서 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비가 되고요. 그럼 수렴하기 위한, 그러면은 이 공비라는 놈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함. 또는 고려해야 되는 상황, 초항이 0이 되던가, 그러면 x가 몇이던가 0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야 함. 양변 3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은 x제곱 마이너스 2x의 3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요 부등식 각각 풀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던가. 근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지. 항상 성립하니까 이거는 실수 전체라는 얘기가 되어지고요. 얘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될 예정. 그래서 실수 전체이면서 얘인 거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집합은.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 있으면 되냐면 3까지 있으면 되고, x가 0이어도 괜찮고, 이런 얘기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범위 안에 0이 들어있으니까 쟤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급수의 합이 5분의 2일 때
자, 이미 수렴한다는 전제가 깔렸죠. 그러면은 어떻게 수렴한다고?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에 수렴하는데 얘가 5분의 2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99.9%라고 했죠. 다 이것만 쓰는 겁니다. 등비급수는. 그래서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요. 1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얘가 얼마냐면 5분의 2가 될 예정. 따라서 2 마이너스 2x에 x 마이너스 2가 5x가 되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2x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아니죠.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5x x가 되겠죠. 플러스 x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 2, 1, 2, 1 인수분해가 안 되네. 뭐지? 잘못 푼 건가? 뭐가 잘못됐지? 마이너스 2x 제곱 넘어가면은 2x 플러스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2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인수분해 안 되는데? 뭐 대략 망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x값 어떻게 구함? 네. 1에 3을 안 곱했네요. 네. 아주 좋은 발견이었어요. 자, 3 이렇게 되고 얘가 6 이렇게 되고 얘가 마 6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2, 1, 3, 2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죠. 따라서 x의 값이 2분의 3이던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근데 x가 마이너스 2면 수렴 못합니다. x의 범위가 요 범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 범위에 있는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인데 수렴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x가 2분의 3일 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3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연습문제 2-11번 보겠습니다. 등비급수가 얘가 수렴을 할 때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이 있었어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이라는 것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거나 또는 공비가 1일 때도 수렴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초항이 0일 때도 수렴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요 등비급수가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때 내가 여기 있는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r 제곱의 바운더리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곱을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r 제곱의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실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또 하나 또 뭐 구할 수 있냐면 얘를 통해서 마이너스 r의 범위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r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여전히 1까지가 되어진다. 결국 똑같은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r의 n승이에요. 얘 수렴하죠. 얘가 원래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 얘도 수렴하고요.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r제곱의 범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공비의 범위가 얘는 r제곱의 n승이잖아요. 그럼 공비가 r제곱인 거죠. 그럼 공비가 r제곱이니까 공비가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성립한다고 다시 수렴하는 게 성립한다고 다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급수가 수렴한다고요. 등비급수가. 그러니까는 공비가 이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즉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얘는 수렴이 맞다. 이렇게 판정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보시게 되면 얘는 수렴하는 거죠. r에는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도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r제곱의 n입니다. 역시나 똑같죠. 얘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수렴 더하기 수렴의 상황이니까 수렴 빼기 수렴의 상황이니까 얘도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다시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r도 요 범위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r도 이게 공비인 거예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고 얘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얘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려달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정을 하는 문제도 있고 연습 문제 2-13번인데요. 급수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자 등비급수가 수렴을 했어요.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어디에 수렴하냐면 자 등비급수의 수렴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AN이라고 해보자. 얘는 A1에 R에 N-1승이 되어진다. 근데 이때 이 등비급수 얘를 무한히 더해 나간 것이 수렴할 때 이러한 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의 급수가 뭐한다라는 것은 수렴한다라는 것은 조건은 이거예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건 조건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거 2-11번에서 했던 그건 조건이고요. 수렴할 때 그럼 누구한테 수렴하겠는가? 라는 건데 그것은 1-공비분의 초항에 수렴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값에 대해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즉 AN을 이거라고 했을 때 얘는 1-R분의 A1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지. 값이 여기에 수렴을 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3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랑 똑같겠죠. 이번에는 AN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AN의 제곱이라는 것은 얘를 제곱하게 되면 A1의 제곱에 R제곱에 N-1승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는 누구한테 수렴을 하겠는가? 라는 건데 다시 1-공비 분의 초항에 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 거야? 8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1-R제곱 분의 A1의 제곱이 8분의 9가 되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두 개, 미지수가 A1 두 개, A1과 R 두 개가 있고요. 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 적절히 연립하면 된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연립할 때는 항상 이런 과정은 근데 연립 하나만이에요. 얘는 구조적으로 얘가 포함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등비수열의 구조의 특징인데 얘는 1-R 1 플러스 R 분의 A1 곱하기 A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따라서 1-R분의 A1은 얘가 2분의 3이 된다.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A1이 8분의 9가 되었다. 따라서 1 플러스 R분의 A1은 4분의 3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얘랑 연립을 해주면 간단하게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R은 2A1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3R은 4A1이 되어진다. 즉 둘이 더하면 6은 6A1이 되어지면서 A1은 1이 되어질 것이고요. A1을 아무데나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럼 R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이해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분의 1이 4분의 3 이렇게 나와진 상황이니까 3R 플러스 3이 4가 되어지는 상황이어서 R이 3분의 1이 되는 상황이 되면 된다. 이런 이해가 되어지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라고 했군요. 그죠? 그러면은 AN의 세제곱도 쓸 거예요. AN의 세제곱은 A1의 세제곱에 R의 3승에 N-1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요게 A1의 세제곱에 대한 얘기. 그럼 얘는 어디에 수렴하겠는가? 1-공비분의 초항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27분의 26분의 A1이 1이니까 1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따라서 26분의 27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연습문제 2-8번인데요. 급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급수의 합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정보가 없죠. 풀이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열인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봐야 돼요. 1부터 대입을 해봐야 되겠지. 그게 시그마의 가장 기본이라고. 대입해서 쭉 늘어놓고서 이게 무슨 규칙이 있는지 보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서 일반항을 찾아서 더하는 거 이렇게 이것이 수열의 가장 기초입니다. 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n이 1일 때 즉 첫 번째 항이 3분의 1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3분의 2의
제곱이 됩니다. 3 대입하면 0 됩니다. 분자가 계속 0이 되니까 홀수일 때는.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3분의 2의 4승이 됩니다. 아, 규칙 알겠네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를 무한히 더하자 얘기죠. 그럼 0은 더하나 마나죠. 그러니까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4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자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은 공비가 3분의 2의 제곱으로 잡혀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공비가 9분의 4가 되니까 1 공비분의 초항 3분의 2의 제곱 여기에 수렴하게 된다. 3분의 2의 제곱은 역시나 9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4분의 3 아니죠. 5분의 4가 되는 모습이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자, 기본 문제 2-8번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P0이 1,0입니다. 필요한 정보만 얻어가면 돼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1대 루트 3이 성립돼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루트 3분의 2. 1대 2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고, 그 다음에 1대 루트 3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여기의 길이가 3분의 1이 되어집니다. 요 길이가. 그 다음에 얘의 2배니까 여기가 3분의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게 P0, P1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그게 루트 3분의 2였어요. 그 다음에 P1, P2의 길이입니다. 그게 3분의 2였어요. 이런 수열의 합을 구해달래요. 요것만으로도 규칙이 나온 거예요. 공비가 루트 3분의 1이 된 거죠. 공비가 루트 3분의 1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걸 무한히 더해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죠. 등비급수죠. 그죠? 공비가 그러면 수렴을 어디에 한다? 1 공비분의 초항. 초항이 루트 3분의 2였죠. 여기에 수렴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답이 나오는 구조예요. 즉 규칙을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것. 그것만 해주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자, 기본 문제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n 플러스 1이 5P1이 1이래요. 요 길이가 1이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 2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의 좌표가 P1의 y좌표가 2분의 1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죠. 여기서도 내가 뭘 내려볼 수 있냐면 수선의 발을 여전히 내려볼 수 있음.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때 얘의 길이가 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P1, P2의 길이는 여기 내용에 의해서 4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죠? 여기에 몇이 1이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어지네요. 그럼 P1, P2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어지냐면 P2의 좌표는 2분의 1에서 4분의 1만큼 올라간 거예요. 즉, 이 점들의 y좌표는 저렇게 형성이 돼요. 계속 무언가가 더해져서. 그럼 그 다음 거 해봤자 뻔해요.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길이가 8분의 1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의 마지막 번째, 그러면 n번째 것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막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되겠죠. 마지막 항의 모습이, n번째 항의 모습이. 즉 이런 식의 수열을 갖겠고, 즉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의 모습을 갖게 되겠죠. 즉 등비급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y좌표를 무한히 더해 나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 그럼 y좌표는 어딜 향해 가냐면 1 공비분의 초항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따라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게 y좌표의 극한입니다. y좌표의 급수의 극한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pn좌표의 y좌표의 극한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x좌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좌표는 저런 식으로 쭉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 아닐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 P1의 X좌표는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여기를 1이라고 줬어요. 그럼 1이었겠죠. 그리고 P2의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 되면서 여기가 4분의 1이 됐을 거고 4분의 루트 3이 됐어요. 4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은 1만큼 갔다가 P2의 좌표는 1에서 4분의 루트 3만큼이 빠진 좌표입니다. 역시나 똑같은 규칙으로 얘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4분의 루트 3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요만큼이 더해지죠. P2 좌표에 요만큼이 더해지게 될 거예요. 요 길이만큼이 더해지는 상황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되는 상황이 될 거야. 그럼 여기가 그거의 반이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여긴 8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플러스 8분의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요거 한번 규칙을 볼게요.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플러스 8분의 루트 3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6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갔다 왔다 와리가리를 계속하니까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반복되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게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공비를 한번 구해볼 텐데 공비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요 2분의 1이 되어지네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공비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상황. 엥? 여길 1이라고 준 게 아니었나? 아까 뭐였지? 아, 여기를 1이라고 줬구나 아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죠. 네,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초항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었죠. 어쩐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공비가 얼마가 되는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상황. 그러면 얘는 수렴이 어디 수렴하냐면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2분의 루트 3에 수렴하게 됨.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따라서 얘는 2분의 3분의 제가 되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어진다. 이게 x좌표의 수렴값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x좌표의 수렴은 3분의 루트 3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제 2-9번인데 여기서 5a1의 길이가 요게 1이래요.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런 규칙을 갖는데요. 1 대입하면 3분의 2가 되죠. 요 길이가 3분의 2가 돼요. 그 말은 A2의 Y좌표가 3분의 2였다는 얘기예요. 물론 A3의 Y좌표도 똑같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A2의 X좌표는 1이고요. 그래서 A2가 1,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하지 말고 항상 나누어서 해야 돼요. 점추론이어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3분의 2가 나왔고요. 그럼 A2, A3은요. 여기에다 2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9분의 4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A3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1에서 9분의 4만큼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9분의 5가 되어져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A3, A4는 여기다가 3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27분의 8이 되어진다. 이 얘기가 되겠고, 그럼 A4의 Y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3분의 2에서 27분의 8이 빠진 거예요. 그럼 3분의 2는 27분의 18이 되어지죠. 그럼 27분의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27분의 10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A5는요. 여기가 27분의 8이었고 여기는 4 대입한 거니까 81분의 16이 됩니다. 그래서 A5의 X좌표는 9분의 5에다가 81분의 16이 더해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쓰면 안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느려뜨려 써야 돼. 여기는 1 마이너스 9분의 4였던 거야. 얘는 1 마이너스 9분의 4 플러스 81분의 16이었던 거야. 그럼 X좌표의 규칙이 나온 거야. 1 마이너스 9분의 4 더하기 81분의 16이야.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9분의 4야. 공비가 마이너스 9분의 4야. X좌표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에 수렴하게 됨.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초항 9분의 4가 되나요? 마이너스 9분의 4? 아니죠. 1이죠. 네,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일이 벌어지게 됨.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딜 향해 가는가? Y좌표가 원래는
3분의 2였어요. 그리고 자 3분의 2에서 27분의 8이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3분의 2였고요. 그 다음이 3분의 2 마이너스 27분의 8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81분의 16이었고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몇 대입한 거냐면 얘가 3분의 2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가 3분의 2의 4제곱이었고요. 여기가 3분의 2의 5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의 5제곱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3분의 2의 세제곱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는 3분의 2의 5제곱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규칙 나왔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만큼씩 곱해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씩 곱해지고 있는 상황. 그럼 얘가 뭐가 되어진다? 공비가 되어지죠. 즉 마이너스 9분의 4가 공비가 되어집니다. 공비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3분의 2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게 y좌표의 값이 되어집니다. 요게 x좌표의 수렴값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순환소수에 대한 이야기. 자, 순환소수를 이제 순환소수가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뭐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 점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99분의 23이 된다 해서 이때 여기다가 이제 9 쓰고 9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좀 할 수 있는 급수를 통하면 얘를 증명할 수 있다 이제 얘기인데요. 0.23 점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0.232323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어떠한 소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0.232323을 풀어서 쓰면 0.2 더하기 0.03 더하기 0.02 002가 되겠죠. 더하기 0.000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 얘를 다시 종류별로 같은 종류끼리 모아보면 0.2 더하기 0.0002 더하기 0.00002 뭐 이렇게 해서 쭉 모아질 테고요. 2만 모아지겠고요. 0.3, 3으로 되어 있는 걸 모아보면 0.03 더하기 0.0003 더하기 이거 뭐야 이거 얘는 왜 000이야? 00이죠. 이렇게 해서 모아질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무슨 수열인가 봤더니 공비가 100분의 1인 수열입니다. 공비가 100분의 1인 수열 이렇게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수열인가 봤더니 얘도 역시나 공비가 100분의 1이 되는 수열이에요. 그럼 이 수열의 무한한합이잖아요. 이건 무한이 가는 거니까 무한소수니까. 그러면은 얘의 자, 요 값은 어디에 수렴하게 되냐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에 수렴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여기 파트는 어디에 수렴하게 되냐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에 수렴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즉 이 둘을 더하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등비급수를 통해서 순환소수라는 것도 이렇게 증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연습 문제 2-21번이 되겠는데 7의 n승의 1의 자리 숫자를 n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a1은 7의 1승의 1의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면 7이 되겠죠. a2는 7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가 됩니다. 9가 되겠죠. a3은 7의 세제곱의 1의 자리 숫자가 되어집니다. 3이 되어지겠죠. a4는 7의 4제곱의 1의 자리 숫자가 되니까 1이 되어집니다. a5는 7의 5승의 1의 자리 숫자니까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즉 이게 반복이 되는 구조일 텐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얘는 자, 첫 번째 항은 풀어주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10분의 a1이 되어지고요. 2 집어넣으면 100분의 a2가 되어지고요. 3 대입하면 1000분의 a3이 되어지고요. 4 대입하면 만분의 a4가 되어지고요. 5 대입하게 되면
10만 분의 A5가 되어지고 이렇게 더해 나가는 수열이 되어질 겁니다. 수열의 합이 되어지겠죠. 그럼 결국은 10분의 7 더하기 100분의 9 더하기 1000분의 3 더하기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10만 분의 다시 7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가다 보니까 아까 한 것처럼 7끼리 모아보고 9끼리 모아보고 3끼리 모아보고 1끼리 모아본다면 이런 모습이 되어지겠죠. 10분의 7 더하기 10만 분의 7 더하기 쭉 이렇게 갈 거예요. 7끼리 모으면 9끼리 모아주면 100분의 9 더하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의 9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각각을 이렇게 다 모아준 다음에 다시 그러면 여기는 공비가 몇 자리 수열이냐면 만분의 1인 수열입니다. 여기도 공비가 만분의 1인 수열이 되어집니다. 그럼 수렴값이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만분의 1 분의 10분의 7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얘도 1 마이너스 만분의 1 분의 100분의 9가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얘네가 다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인데 이미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값을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과정이 이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부터까지 이제 과정이 이런 과정. 이거는 0.7931 7931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0.7931 점점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분수로 나타내면 9999분의 793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녹화가 안 되고 있었나? 아닌가? 자 그러면 기본 문제 2-9번을 한번 볼 텐데 내용이 같습니다. 지금 방금 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 안쪽으로 그래서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비율만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 여기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어차피 길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그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그냥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 여기 비율이 1대2래요. 이렇게 1대2가 되었대. 근데 가장 큰 게 한 변 길이가 4짜리래요. 이렇게 한 변 길이가 4. 그러면은 여기가 1대2로 내분이 되었으니까 여기가 3분의 4가 되고 여기가 3분의 8이 된다. 이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90도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딴 거는 알 수가 없네. 네, 몰라요. 자, 그럼 여기가 몇 분의 몇이냐면 3분의 8이에요. 그럼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어지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5니까 1대2 대 루트 5니까 3분의 4 루트 5가 되나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의 길이가. 그럼 이러면 끝난 거예요.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거라 다 똑같아질 거예요.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4예요. 두 번째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3분의 4 루트 5예요. 이러면 끝났어요. 그럼 공비 나온 거야. 공비가 3분의 루트 5가 되는 거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넓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넓이는 제곱이 되어진 거겠지. 넓이는 첫 번째 넓이가 16이었겠죠. 두 번째 것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9분의 80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넓이의 공비는 얼마가 되냐면 넓이의 공비는 9분의 5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러면 끝나요. 답이에요. 되게 풀기 싫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형 변길이 2개만 구하면 돼요. 어떤 도형이 나와도. 자, 유제 2-11번. 이 문제요?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넓이가 9인 삼각형이래요. 그럼 한 변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거의 넓이가 9예요. 이게 초항이 될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이게 초항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에서 항상 줘요. 그럼 넓이가 9가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될까 이 얘기거든. 자,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를 L이라고 주면
L의 제곱 이게 9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L 제곱이 루트 3분의 36이 돼요. 루트 3분의 36은 12루트 3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L 제곱이에요. 그러면 L은 얼마가 되냐라는 건데 얘는 이렇게 되면 에이. 그냥 넓이만 가지고 해야 되겠네 얘는.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L 값을 못 구하잖아. 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넓이가 9라고 줬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랑의 비율을 보는 거야. 닮은 비. 얘가 4개가 모여야 전체가 되죠. 그럼 이 넓이는 4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래요. 9에서 4분의 9가 된 거예요. 이렇게. 4분의 1배가 된 거예요. 그럼 공비 나왔어요. 공비가 4분의 1이에요. 넓이에 대한 공비가. 끝났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러면 답이에요. 자, 유제 2-12번은 똑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요. 사각형의 둘레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도 몇 도가 되냐면 45도가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A1, AB1이 3짜리래요. 그럼 여기가 3으로 잡혀 있는 거래요. 그럼 여기도 3으로 잡혀 있는 걸 거예요.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게 이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그런 스토리 같습니다. 여기를 중점을 잡았고 여기도 중점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길이가 구해집니다. 여기는 여기의 절반 2분의 3이 되어질 거예요. 각 변의 중점이니까 2분의 3 나왔죠. 그러면 요 사각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사각형을 또 구해야 돼요. 그럼 또 중점이 잡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몇 분의 3이 되냐면 2분의 3에 2분의 3이니까 4분의 9가 되어져요. 이렇게 한 변 길이가 됐죠. 그럼 둘레 길이래요. ln 둘레의 극한이 어떻게 되냐 급수가. 그럼 둘레가 첫 번째 게 2분의 3이 4개 있는 거니까 2분의 3이 4개 있으면 6이죠. 4분의 9가 4개 있으면 9죠. 이렇게 넘어가는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몇 분의 몇 배? 2분의 3배. 그럼 얘가 뭐가 된다? 공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러면 끝. 이런 얘기가 되어져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이. 넓이가 첫 번째 거의 넓이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4분의 9. 두 번째 거의 공비는 4분의 9 곱하기 4분의 9니까 16분의 81.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공비 나왔죠? 4분의 9예요. 그럼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4분의 9.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n번째 얻은 정사각형까지 진행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거 잘못했네. 미쳤어. 공비 잘못 구했다. 9가 아니라 얘가 9가 아니죠. 두 번째가. 두 번째까지 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에다가 누가 더해진 거예요? 6에다가 9가 더해진 거죠. 두 번째 건. 이게 더해져 나가는 거니까. 그지? 얘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맞아? 한 번 잘못되면 이상해져 갖고 이거는. 아닌데? 6, 9. 6 더하기 9 더하기 2분의 9. 8분의 9가 되니까 2분의 9 더하기 그러네. 1부터 왜 2분의 1배가 되는데 이거? 뭘 잘못한 거지? 얘도 이상한데? 4분의 9. 그 다음에 4분의 9에 16분의 81에 64분의 이거 맞는데?
아, 이걸 잘못했네. 여기가 4분의 9가 아니죠. 2분의 3의 반이니까 4분의 3이죠. 그죠? 에휴. 자, 그러면 9가 아니라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가 8분의 3이 되겠죠. 여기가 8분의 3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절반이니까, 그죠? 8분의 3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이 8분의 3이 4개 있으면 2분의 3이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죠. 공비가 2분의 1이죠. 여기 1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 잘못했네. 여기 4분의 9, 얘는 맞고요. 얘는 16분의 81이 아니라 16분의 9가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 끝났죠. 공비가 4분의 1이죠.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인데 직각 이등변이래요, 얘가.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2가 됩니다. 직각 이등변의 특징. 여기 2가 되고요. 여기는 루트 2가 돼요.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S1의 넓이가 4예요. S2의 넓이가 2입니다. 공비 나왔죠. 2분의 1이에요. 그럼 1 공비분의 초항. 이게 정사각형 넓이 합입니다. 그럼 직각삼각형 볼 건데 여기 루트 2예요. 요게 1이에요. 요 한 병이 1이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에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의 절반이죠. 1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 공비 또 나왔죠. 2분의 1이에요. 거기에 초항 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둘이 어떻게 해라? 더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냐면 8이 되어지죠. 둘이 더하면 10이 되어지죠. 네, 여기까지 해서 급수 파트를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내용을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